영화 케이트를 보면서 뇌리에 스친 영화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살인병기인 주인공이 24시간밖에 살 수 없는 상태에서 복수를 해야 하는 설정은 제이슨 스타뎀의 아드레날린 24 시리즈와 동일합니다. 또한 살인청부 에이전시의 에이스 요원이 복수를 하던 끝에 결국 사건과 연루된 에이전시와 척을 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존 윅 시리즈와 닮았죠. 한 발 더 밀고 나가 존 윅의 설정에 여성 주인공 차용, 그리고 자신이 사살한 남자의 딸과 우애를 나눈다는 설정까지 추가한다면 근작 건파우더 밀크쉐이크와 상당히 흡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영화 초반에 케이트가 일본식 유흥지점인 요정을 찾아가서 사륙을 벌이는 시퀀스에서는 언뜻 류승환 감독의 짝패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케이트는 많은 영화들의 장점을 레퍼런스로 가져온 영화로 보이는 거죠. 물론 저는 그러한 행위 자체가 비판받을 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 성공이 중요한 이런 류의 영화 같은 경우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대중성이 검증된 요소들을 차용하는 것이 새로운 요소를 개발하는 것보다 양질의 결과물을 낼 때도 많으니까요. 영화에 투자한 이들의 입장에서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케이트의 결과물은 어떠했나? 아쉽게도 저는 이 영화가 졸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던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따라하기에만 급급했을 뿐 독창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깊은 지점들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 공간과 결부된 액션 시퀀스들은 꽤 볼만했죠. 앞서 언급드린 요정에서의 액션 장면을 포함하여 아내를 찾으러 온 야쿠자 집단과 일본식 포장마차들이 질비한 골목에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들은 흥미로웠습니다. 요정처럼 문이 많고 골목처럼 협소하다는 공간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려한 액션이 펼쳐지죠. 아마도 합을 엄청나게 맞춘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동선과 한정된 공간에서 영리하게 직조해낸 카메라 무빙 덕분일 겁니다. 또한 저의 추정이지만 케이트의 감독 세딕 니콜라스 트로얀이 시각효과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점도 한몫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는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츠맨의 CG 담당으로 참여해서 아카데미 시각효과상 후보에 노미네이트된 이력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액션 시퀀스들에서 본인의 장기를 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러한 장점은 미약한 수준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케이트는 그렇게 썩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 영화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영화로 보이는 거죠. 거칠게 말씀드리면 케이트는 일본과 미국 각국의 가치와 그들 사이에서의 선택이 중요한 영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일 간의 약간의 대척점이 어려있는 영화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겉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취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는 영화로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케이트의 겉과 속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영화 속 케이트의 아버지가 두 명으로 보이는 이유, 음료수 붐붐 레몬의 의미, 그리고 영화에서 한국어 음악이 나오는 이유 추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케이트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They're gonna know I was here. Who? Everyone. 영화 케이트는 명징하게 일본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배경이 일본이라는 점이겠죠. 영화는 오사카와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내적인 면면보다 제가 더욱 흥미로웠던 지점은 영화 외적 측면이었습니다. 인트로와 크레딧,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지역을 알리는 자막 등등이 모두 영어와 일어가 같이 나오죠. 각국의 시청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자막이 아니라 애초에 영화에 그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넷플릭스에서 설정을 통해 키고 끄고 할 수 있는 자막이 아니죠. 심지어 크레딧에 사용되는 음악도 J-팝입니다. 영어권 국가에서 가사를 알아듣기 힘든 음악을 선택한 거죠. 미국 제작사를 통해 제작된 영화이고 할리우드 출신의 감독이 연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트는 일본에서 만든 영화라 해도 믿을 것 같은 특징이 보이는 거예요. 영화의 겉모습만 보면 이러한 선택이 이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미국적 가족주의와 절연을 선언하고 일본적 가족주의와 화합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저에게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케이트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아버지 베릭, 그리고 일본의 아버지 키지마. 베릭은 부모를 잃은 어린 케이트를 거두고 그녀를 살인병기로 길러내는 것으로 묘사되죠. 후에 그는 키지마의 부하인 렌지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본인이 의도한 결말은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케이트의 통수를 쳐서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내막을 알게 된 케이트는 자신처럼 베릭과 렌지의 중상모략으로 소중한 것을 잃게 된 키지마와 연대하게 되죠. 베릭의 경우 실제로 케이트를 양육했기 때문에 비유적 아버지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키지마 같은 경우에는 다소 무리한 표현이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연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세 가지 측면에서 키지마가 케이트의 아버지로 보이는 거예요. 먼저 인물들의 대사. 아니가 키지마를 언급할 때 큰아버지라고 반복해서 발언하죠. 키지마에게 대부라는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더 씌워지는 겁니다. 대부도 일종의 아버지죠. 또한 키지마는 그의 사적인 공간에서 케이트와 대면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그러니까 다소 가부장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에게는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아버지 이미지가 씌워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화 속에서 표현되는 기호 붐붐레몬. 영화가 처음 시작했을 때 임무 수행 전 베릭은 케이트에게 붐붐레몬을 건넵니다. 아마도 이 음료는 케이트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로 보입니다. 그녀는 영화 속 중간중간에 뜬금없는 포인트에서 이 음료를 찾죠. 제가 기억하는 것만 대략 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녀에게 방사능 물질을 마시게 한 남성의 집에서 아내에게, 아니를 결박하기 위한 물품들을 구매한 샵에서 점원에게, 그리고 자판기 앞에서 그녀는 붐붐레몬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 음료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반복된 끝에 그녀는 결국 붐붐레몬을 키지마에게서 얻게 됩니다. 즉 영화에서 베릭과 키지마는 유일하게 붐붐레몬을 케이트에게 선사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일한 위상의 인물로 묶이는 거죠. 저는 그 위상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케이트와 아니의 관계. 제가 보기엔 케이트와 아니는 비유적 의미에서 모녀처럼 보입니다. 우선 아니는 혼혈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것으로 묘사되죠. 택시 안에서 아니는 케이트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당신 같았을 것이라고 다소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케이트는 아니의 아버지를 암살한 뒤 아니를 보호하게 되었죠. 즉 그녀는 아니의 부모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와 연대하게 되었으니 케이트 또한 키지마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입성하게 된 새로운 가족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 키지마는 케이트의 아버지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심지어 저는 이 두 아버지가 상징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단위로 확장되어 보이는 거예요. 답정너식으로 말씀드리면 베릭은 미국식 가족주의, 키지마는 일본식 가족주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 영화가 각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가족주의. 영화에서는 그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토리적으로 그렇죠. 베릭은 딸인 케이트를 배신하는 악당으로 그려지니까요. 또한 키지마는 자신을 배신한 렌즈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병이 암세포처럼 몸에 번졌다. 그러니까 케이트는 서양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국의 가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꽤 오래된 기조입니다. 그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영화는 프란시스 코폴라의 걸작 대부 시리즈겠죠. 앞에서는 굉장히 우아하고 가족의 유대와 의리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꼬를레온의 패밀리가 뒤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을 암살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많은 비평가들이 이러한 대부 속 코를레온의 패밀리를 미국이라는 나라의 실체에 대한 은유로 보기도 했거든요. 반대로 케이트에서 일본의 가족주의에 대해서는 우호적입니다. 키지마는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아니가 힘들 때 도와주지 못했던 과거에 대해 상당히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그는 가족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즉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미국의 가족은 겉과 속이 다른데 반해 일본의 가족은 한결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케이트의 주제의식이 일본 친화적이기 때문에 저는 인트로, 크레딧 등등 영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일본풍을 축조해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말하자면 이 영화의 겉모습은 분명히 친일입니다. 그런데 곱씹을수록 이것이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챕터 2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top it. Great shot. 우선 챕터 2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들을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일 겁니다. 혹시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나오면 쟤는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 언급드렸던 케이트는 일본 가족주의에 대한 예찬의 영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몇 지점에서 이물감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표명하는 주제의식과는 완전히 배반적인 태도가 보였거든요. 그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 대사. 케이트에서는 동의하기 힘들 만큼 영어 대사가 많습니다. 물론 주인공 케이트 포함 몇몇 인물들이 서양인이니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트와 대면하게 되는 일본 야쿠자의 대부분이 영어와 일어 둘 모두로 그녀와 소통하죠. 사실 극악무도한 야쿠자들의 입장에서 적이 영어로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친절하게 응해줄 이유가 없을 겁니다. 게다가 모두 다 회화가 어느 정도 되는 설정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 아니는 일어로 말하는 렌지에게 영어를 사용하라고 윽박을 지르기도 하죠. 아마도 케이트가 일어가 완전히 숙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라고 한 것 같긴 하지만 저의 삐딱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 영화를 봐야 되는 주 타겟층 중 많은 부분이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케이트 역할의 배우가 일어가 유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케이트는 미국 가족주의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영화인데 정작 본인은 미국 시청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동의하기 힘든 설정을 차용하는 괴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음은 빌딩 아트 미장센. 영화에서는 중간중간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빌딩 아트 형태로 구현되는 것이 미장센으로 깔립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역시 제 삐딱한 시선으로는 영화의 배경을 보다 더 일본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함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러한 빌딩 아트만 보고 일본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리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메이션이 그려진 영화 속 빌딩을 보여준 뒤 이것이 어느 나라 같은가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재팬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일본이라는 국가 혹은 도쿄라는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빌딩 아트를 선택한 거죠.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편협하고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오리엔탈리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다소 가볍게 말씀드리면 동양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는 서구권에서 동양의 문화에 대해 아는 척 좀 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인접 국가인 우리에게 일본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영화의 미장센으로 차용하려면 빌딩 아트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유대 깊은 가족주의를 외치고 있는 영화가 정작 일본에 대해 겉핥기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영화 속에서 사용된 음악 때문입니다. 영화 초반 케이트가 도쿄의 도시에서 조깅을 할 때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들리는 음악은 힙합인데요. 놀랍게도 가사가 국어죠. 물론 배경이 일본이라고 해서 무조건 J-팝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영화 케이트는 크레딧에 일어 음악을 사용할 정도로 J-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장면은 K-팝일까 의심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엔 국어와 일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서양의 음악 감독이 이 노래가 J-팝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즉 동양권에 대해 상당히 섬세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케이트는 이중적 가족주의를 표방하는 미국보다는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은 일본식 가족주의와 화합하는 영화를 만들매 있어 정작 본인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일본에 대해 표층적인 수준으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는 이러한 면면이 이유를 배반적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트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